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시사주민 쉼터뷰. 오늘은 지역사회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온 곳이죠. 춘천 나눔의 집 박순진 신부와 실천할 수 있는 나눔에 대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진 신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춘천 나눔의 집. 네, 이런 이름에서도 나눔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잖아요. 어떤 곳인지는 조금 감이 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춘천 나눔의 집은 지난 2000년에 세워졌고요. 네. 저희들은 이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좀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곳. 그래서 이 나눔의 집 자체는 예수님의 이제 그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저희들이 좀 쫓아가려고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그러면 하고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그 별에서 온 그대라는 요즘 좀 드물긴 합니다만 이제 느린 학습자 학생들과 이제 만나는 일을 하고요. 또 하나는 풀꽃 마을 학교라고 강원도 교육청의 하나의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가정과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 상담 돌봄을 지원하는 대한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금 이제 수풍골이라고 우리 한전 강원본부 그 부근에 나눔의 집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거기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 이런 활동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현재 21개 나눔의 집이 있고요. 춘천은 2000년도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2000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사회 분위기에 어떤 좀 이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사실 1997년 12월 IMF가 있었죠. 그때 갑자기 이제 그 외환 위기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대량 이제 그 기업 구조 조정이라는 게 이루어졌죠. 그렇죠. 대기업들도 막 쓰러지고 그랬고 하청을 받았던 공장들, 뭐 회사들도 다 도산되고 대량 실업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되게 혼란스럽고 또 평소에는 그냥 보통 살아갔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또 가정이 파탄나는 그런 아주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죠. 그 당시 뭐 서울도 그랬고 춘천도 그렇고 실업자들이 아주 많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복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이제 취약했던 시기에 그때 이제 춘천에 나눔의 집이 세워지게 됐던 거죠. 아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하시는 우리 사업들을 얘기해 주셨어요. 먼저 이 별에서 온 그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름 자체가 벌써 이 드라마 제목이잖아요. 아까 느린 학습자 그리고 이제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네, 이름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드라마 전지현, 김수현 그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나온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거는 사실 우리 그 아이들, 학생들 가운데 보면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그 지적,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그런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보통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어디로 이렇게 구분짓기 어려운. 그런데 이게 이제 장애인 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어떤 그 뭐 IQ에 그런 이제 뭐 70 이하가 아니라 그 이상은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배움이 느려요. 못 배운다는 뜻은 아니고 배울 수는 있지만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도움도 좀 많이 필요하죠. 사회 적응하는 데도 좀 도움이 필요하고 관계들을 이렇게 형성하는 데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뭔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아직은 뭐라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마치 이제 별에서 온 사람, 낯선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다. 그대는 그 자체로 존중하고 좋은 사람이지만은 다만 이 환경이 느린 학습자인 사람들에게는 좀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 그래서 별에서 온 그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게 되었죠. 아, 정말 아이들도 이 왠지 별에서 온 그대 이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왠지 약간 멋지게 이렇게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참 이름을 잘 지으셨네요. 네, 이미 뭐 요즘에는 그 다중지능이라는 이론도 있는데요. 다중지능 이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그 IQ 그러니까 인지지능, 대학을 가기 위한 이제 수능이라든지 학습을 하는 능력을 위주로 우리 이 사회가 이제 많이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다중지능 이론은 그런 학습 기존에 있는 그런 학습이 아니라 다르게 좀 더 이제 그 어떤 창의적인 그런 이제 재능을 갖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어떤 부분에서 매우 집중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그런 다양한 이제 그 뇌 안에는 지능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점수로 나오는 그런 필기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평가가 그렇죠. 되는군요. 충분히 그런 재능들이 있는데 다만 우리 사회가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딱 잡다 보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적응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도 하고 계시고 또 풀꽃 마을 학교 아까 또 잠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네네 저희가 나눔의 집이 이제 가난한 이웃들을 만나다 보면은 지금 뭐 꽤 됐습니다만 가정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학대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일도 있지만은 또 뭐 이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나 또 본의 아니게 부모님하고 관계가 되게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좀 그런 관계들이 악화되고 지낼 수 없는 친구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또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지를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출석도 잘 안 되고 또 학교에서도 뭐 반에 이제 뭐 한두 명 이렇게 소수가 아니고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호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그런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대안교육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우리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보람찼던 일들 하나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개 너무 많아서 그렇긴 한데 너무 많죠, 그렇죠. 아까 집사년이라고 하셨으니까 몇 개만. 그래도 요 최근에 이제 우리 풀꽃마을 학교에 이제 다녀갔던 학생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이제 강릉에 있는 친구인데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눈을 마주치는 것도 못하고 자기 혼자서 무언가를 중얼중얼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소통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친구의 내면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죠. 너무 그게 강해서 이 친구가 어떻게 여기서 우리와 함께 지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걱정이 될 정도였죠.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또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또 우울과 알코올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친구가 돌봄도 받지 못했고 내면에 이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이제 분노도 많이 쌓여 있었고 그런데 저희와 한 1년 이상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이 호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또 사람과 눈도 마주치고 대화도 하고 또 다른 친구를 위해서 물건을 사서 이제 선물도 하고 이게 되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친구에게는 큰 변화거든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준다 이런 게.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변화를 갖게 된 거죠. 우리 여기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런 상처, 자기 어려움,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오히려 이제 사람들에게는 그냥 원래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얘의 모습을 이제 찾게 된 건데 그것이 이제 변화라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마다 정말 보람을 많이 느끼시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떠신가요? 그렇게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원래의 모습을 찾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모습을 찾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잃어버린 거죠. 원래 부모님이나 이렇게 따뜻하게 잘 돌봄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의 꿈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과도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고 하는 게 이제 본래 이제 모습이었을 것인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변화들을 가져간다고 하는 것 이제는
같이 살아갈 수 있겠다 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안심이 들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는 얘들 어떻게 가까이 접근도 할 수 없고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친구들인데 네. 이제는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보이죠. 그럴 때 이제 당연한 것이어 가지고 그러긴 한데 뭐 짠할 때도 꽤 있죠. 근데 참 그 표현이 정말 참 와닿네요. 사실 아이들이 뭔가 개발을 해서 이렇게 발전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잃어버렸던 걸 되찾아 주셨던 그런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부님께도 제가 좀 궁금증이 좀 생겼거든요. 자, 우리 춘천 나눔의 집에 2008년에 오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좀 뭐 스카웃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춘천의 나눔의 집에 어떻게 2008년에 오시게 되셨는지 네. 원래 춘천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예. 저는 아무튼 서울에서 좀 있었고요. 태어나기는 대구에서 태어났었고 대구에서 태어나셨고 많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좀 가난하셨고 네. 그래서 전국을 좀 다니게 됐습니다. 다니게 됐고 네. 서울에서 이제 그 삼양동 서울 네, 삼양동. 그 성북구 삼양동이라고 네네. 북한산 자락에 네. 그쪽에 이제 나눔의 집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저의 처음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나이가 드셔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신. 네네 그렇습니다. 대학생 때 네. 원래 제가 공부했던 건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물리학, 자연과학 공부했습니다. 네. 저는 약간 뭐 사회복지나 뭐 그런 쪽을 하셨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거랑 관련이 없으셨군요. 제가 별을 좀 좋아하고요. 그래서 별에서 오는. 그리고 또 네. 사람들보다는 이제 자연이 좀 이렇게 뭐랄까 변화가 좀 드물고. 네. 사람들은 너무 변덕이 심하잖아요. 어떤 원리와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걸 더 좋아하셨군요. 네네. 네. 그래서 자연 법칙을 공부하면은 네. 세상의 좀 보편적인 이치를 좀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도 이제 20살 이렇게 지내면서 뭐 연애도 실패해. 또 그때 사회적으로는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게 이제 되게 이제 활발했던 때고. 네. 그러니까 저도 겪는 고통이고 저희 부모님도 가난하셨고 근데 사회는 그런 민주화 운동이 일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고통이라는 문제는 자연과학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인생의 이런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그런 이제 우리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걸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때 마침 가까운 곳에 제가 그때 공부방 자원 활동하는 교사였는데 네. 그때 이제 옆에 성공의 나눔의 집 신부님이 계셨죠. 저한테 스승님이 되시고 네. 그분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하시게 되셨군요. 그럼 원래 서울 나눔의 집에서는 어떤 일을 원래 하셨었나요? 그때는 제가 이미 그때 갔을 때는 이제 90년 중반이었었는데요. 네. 초부터 중반. 네. 그때는 서울에 재개발들이 막 진행됐던 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동네가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네. 이런 집들이 많았었고 뭐 집주인들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은 더더군다나 보호받지를 못했어요. 단칸방 안에서 이제 한 뭐 4가족, 뭐 6가족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있으면 그 이상 인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집과 같은 곳들이 공부방이라는 걸 시작을 한 거죠. 공부방. 네. 공부방은 이제 그렇게 공부할 방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네.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자. 그리고 우리는 대학교 이제 언니 오빠들 뭐 이렇게 형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자원봉사할 수 있으니까 그분들이 와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네. 그런 일들을 이제 나눔의 집에 했었고 조금 더 이제 뭐 사회적으로는 그 당시에는 현재는 임대 아파트라는 게 있지만은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권을 찾기 위한 강제 철거 당하는 세입자들,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주거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한창 이루어졌었고 그때 그 일로 해서 정부에서 그리고 또 나눔의 집과 같은 이런 이제 단체들이 함께 만들어낸 게 이제 임대 아파트, 이런 이제 이주비 보상에 대한 이런 이제 주거에 관한 사회적인
그런 정책들을 이제 같이 만들어내게 되기도 했었죠.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하시다가 네네. 춘천으로 이제 네. 오시게 되셨던 거군요. 사실 우리 박순진 신부님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이제 춘천 나눔의 집의 어떤 계획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가난한 이웃들에게 계속 관심을 갖는 거는 어쨌든 우리 성공회도 이게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한 지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음에 기초한 이제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죠. 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 마국간에서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비참한 상황들. 네. 예수님의 그런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또 가난한 이웃들을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 주셨던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 좀 이어 나갔으면 하고요. 네. 저희가 특별히 좀 관심 갖는 거는 이제 아동, 청소년, 청년들. 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주인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자기 삶을 자기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세계 OECD에서도 경제 대국이라고 네, 지금 그렇죠. 되고 아주 이제는. 급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급성장한 만큼 우리 사회의 어떤 뭐 제도라든지 또 이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뭐 거기에 이제 계속 관심은 가질 것인데 중요한 거는 직접 이제 그 우리 춘천에서는 이 아동, 청소년, 청년들 집이나 학교에서 좀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좀 만들고 또 갖고 가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마 그 계획대로 잘 되리라 믿고요. 이제 연말 연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나눔을 또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나눔 어떤 것이 있는지 조금 하나를 좀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저는 그 나눔할 때 네.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움직여야 한다. 네네네. 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들이 단절됐잖아요. 네. 과거에는 뭐 집단적으로 이제 다 모여가지고 자원봉사하든지 막 몰려가서 뭘 하고 이렇게 그랬었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런 자원봉사는 사실 쉽지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 가까운 이웃들을 이제 보살핀다면은 그건 네.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여러 사람이 무리지어서 움직이지 않고 네. 뭐 내가 요 동네에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뭐 반찬 하나를 만들어서 나누든 또는 이제 뭐 무언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도움을 주든 뭐 이런 이제 방법들을 이제 좀 찾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나눔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몸으로 움직여서 네네.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네. 그러면 후원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곳이든 통해서 네. 이제 뭐 후원을 할 수가 있겠죠. 음. 그런데 저는 일단 지금에서는 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 중간을 매개하는 이제 기구나 이제 단체들이 있겠죠. 네. 네, 거기가 이제 지금 좀 더 이런 이제 개별적으로 고립돼 있는 관계가 단절돼 있는 사람들 좀 찾아가는 좀 그런 방법들을 많이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 위해서 간단한 팁을 또 알려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좀 마무리하면서 한 곡을 좀 함께 들으면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네, 홍순관님의 네. 나처럼 사는 건. 나처럼 사는 건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이 곡을 추천하신. 지금 뭐 코로나나 이제 기후 위기 이런 상황들 또 가난한 이웃들 저희처럼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데 왜 탄광촌에 탄광의 카나리아를 들고 이래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카나리아가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런 이제 사인을 표시해 주는 건데 네. 현재 코로나 또 기후 위기 이런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인을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뭐 그 해수면 상승해 가지고 사라지는 나라도 있고 네. 지역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 지구 공동체는 혼자서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 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 그런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계속 이제 그 세계 뭐 이렇게 뭐 돈으로 이렇게 금융에 의해서 막 어느 날 부자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완전히 몰락하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알게 모르게 그냥 혼자서 외롭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이제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는데 회복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찾는 거거든요. 네. 자기 자신을 찾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서로 하나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나 자신을 나답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사람들과도 연결 짓기 위한 지혜도 생길 수 있겠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홍순관님의 나처럼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순진 신부가 추천해준 나처럼 사는 건 홍순관의 목소리로 들으시면서 저는 우리 박순진 신부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탄 잘 보내세요.